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ADM 코리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M 코리아는 CRO 전문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CRO라는 것은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임상 시험을 대신 수탁해서 진행해 주고 거기에 따른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 예상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아 보이는 정보들을 노출을 해주고 뒤로는 약간의 함정을 파면서 공모가를 높게 산정하는 케이스가 많아졌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함정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가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ADM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주주 구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공모가가 조금은 높게 산정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기업 정보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공모가가 너무 높아서 청약하기 힘들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니까 한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정보를 먼저 살펴보자면 수요 예측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날 청약이 진행되고 목요일 날 환불이 됩니다. 6월 3일 목요일 날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날짜는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모가는 2,900원에서 3,300원인데 최종적으로 3,8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원래 액면가보다 분할이 되어서 주식수는 많고 금액은 많이 낮춰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단독 주관을 했고 112만 5천 주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56만 2,500주가 균등 배정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소수점의 주식은 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참여되는 주식 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약 한 주에서 두 주 정도 예상이 되고 운이 좋으면은 3주 정도까지도 균등 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3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본 금액이 낮다 보니 더블의 상한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큰 금액을 벌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환매 청구권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최대 청약 한도를 보시면은 일반 우대 등급 기준으로 최대로 청약했을 때 1억 450만원, 2억 900만원까지 우대 등급은 가능하고요. 중복 청약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최소 청약 주식수가 10주가 아니라 100주라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DM 코리아 공모가 산정을 보시면은 비교 기업들 중에 노터스, 드림 CIS 그리고 바이오톡스텍이 있는데 지금 이 비교 유사 기업들의 평균 PER을 보시면은 24, 19 그리고 바이오톡스텍이 55.89로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PER 33.08배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적용 단기 순이익이 37억 2020년도 기준으로 37억 7,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최근에 계속 2019년도까지 기록했던 단기 순이익보다 2020년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이 되었고 이 CRO라는 기업 특성상 약간은 매출을 연도별로 이렇게 편리하게 맞출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약간 고평가 받기 위해서 2020년도에 많이 몰아서 매출을 올렸다라는 판단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고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뒤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적용 PER과 적용 단기 순이익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최종 공모가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고평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PER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는데 AD 같은 경우 2020년도 매출이 130억 정도를 했고요. 2016년도부터는 90억 후반부터 100억 초반 정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2020년도 요 기준이 되는 연도에 갑자기 30% 정도의 매출 성장을 하고 단기 순이익은
거의 한 6, 7배 정도 했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성장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노터스는 585억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 83억 정도의 당기순이익. 드림 CIS 같은 경우는 234억에 55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264억에 약 26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바이오톡스텍이 적용 PER을 굉장히 높게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주주 11% 정도가 넘는 11% 조금 넘는 물량을 셀트리온이 대주주로 지금 있고 바이오톡스텍은 신약 개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PER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바이오톡스텍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요 두 개 기업의 평균 PER인 약 한 22 정도를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자금을 보시면은 공모 자금 사용 계획을 보시면은 운영 자금과 기타 자금이 있는데 운영 자금은 쉽게 말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 인원 확충 같은 인건비 같은 걸로 다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약 30억 정도 되죠. 30억이 신약 공동개발 참여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바이오톡스텍을 유사기업으로 넣기 위한 어느 정도 밑밥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요거는 사실 크게 ADN 코리아가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ADN 코리아 업종 분석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평균적으로 신약 개발을 하는데 2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1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임상시험 단계는 약 6에서 8년으로 전체 신약 개발 비용의 77%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을 수탁받아서 진행하는 게 CR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비임상을 진행하는데 요거는 동물들한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임상 1상부터 3상 그리고 허가 검토 요거는 사람에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판 후에 부작용 같은 것들이나 사상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데 이런 임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진행하는 이 임상들을 ADN 코리아에서 진행을 하고요. 전체 비용의 앞에서 보시면은 77% 그리고 1에서 3상 사람에게만 진행되는 이 임상은 약 58.6% 정도의 비용이 신약 개발하는 비용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ADN 코리아는 여기에 포함되는 비용을 매출로서 벌어들일 수 있는 업종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 2003년도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2020년도까지 꾸준한 성장을 보여줬고요. 요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매출이 살짝 정체가 되는 구간이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6개년 정도 매출이 거의 횡보를 했는데 올해 큰 폭으로 성장했는 부분이 볼 수 있죠. 제가 아까 전에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임상 같은 경우에는 6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매출이 수주를 했는 한 개년도에 몰빵이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 6개년이 진행되는 동안에 매년 그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매출을 등록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금액들을 임의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은 가장 평가의 기준이 되는 연도에 그 매출들을 몰아놓고 특히 단기 순이익을 올리는 그런 식의 어느 정도 그 자기 편리하게 매출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식의 매출 조정이 있지 않았나 싶고 과연 이게 정상적인 약 30% 정도의 매출 성장이 있었는데 이 30%의 성장이 정상적인 건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임상허가, 임상시험 위주로 풍부한 프로젝트 경험이 쌓였다라고 하면서 쭉 매년 쌓인 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이 연도별로 진행되는 건수를 보시면은 사실은 약 6개년 정도는
진행되고 있는 건수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나마 조금 장점인 점은 우리가 CRO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임상 1에서 3상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는 매출이 약 40% 정도의 이익이 남는다고 하고요. 시판 후에 진행되는 임상이 약 30% 정도의 이익이 남는다고 하는데 매년 8대2 정도의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중심의 임상 CRO를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CRO 기업들보다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점을 조금 장점으로 어필을 했고요. 하지만 이 점도 늘 얘기 드리지만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신뢰를 하는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적인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글로벌 CRO 시장은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연평균 8.9% 정도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국내는 12% 정도의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현재 CRO 부분에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임상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제약 바이오 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이 약 글로벌 8위 정도, 그리고 우수한 임상 시험 같은 인프라 수행 역량이 아시아 2위, 그리고 도시 기준으로는 서울이 1위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 CRO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하는데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ADN 코리아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업 설명회 상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요 멘트조차도 사실은 조금 더 파고 들어보면 약간의 모순이 되는 점이 모순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국내 기준에서 현재 탑10의 제약사 쪽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 매출이 42%고요. 그리고 10에서 20위에 있는 기업들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11%로 국내 20위권 내 제약사들 사이에서 매출이 전체 매출의 53%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ADN 코리아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주 구성인데, 지금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19.9%고 최대 주주가 모비스에서 약 34%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조미연회 1인으로 약 30.7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은 보호의 수가 풀리더라도 크게 유통되지 않을 물량이라고 기대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주 구성은 나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관들이 약 12.2% 정도의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한 2배에서 3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약 17% 이하의 상장일 유통 물량이 형성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1개월 차 때 보호의 수가 풀리는 유통 물량이 많고, 그리고 그 물량들이 펀드, 중소기업 은행으로 되어 있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약간 1개월 차 때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지금 이거는 기업 설명회상 주장을 하는 걸 얘기를 드릴게요.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보시면은 그 매출이 30%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배, 5배 정도 올랐네요. 4배 정도 올랐네요. 4배 정도가 올랐는데 약 35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하락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임상을 하는 데는 세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인건비, 그리고 임대료, 소프트웨어 비용, 요 세 가지가 크게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2번과 3번의 비용이 2019년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해당 부분을 경영 효율화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을 정상화를 시켰고, 거기에 대한 이득으로 이렇게 큰 이익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업 설명회상의 설명이고,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임상이 6개년 진행이 되는데 약간의 회사들 자체에서 그 매출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때 좋은 실적을 작성하기 위해서 2019년도 18년도에 임의로 많이 낮췄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가가 3,800원이고요. 3,800원 기준 시총은 830억, 장외가는 9,000원, 9,0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965억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 기업 설명회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37억 7,500만 원인데 해당 기준으로 PER을 계산해 보면은 22.99 장외가 기준으로는 52.05가 되는데 제가 두 가지 얘기 드렸죠. 현재 기업들 유사 기업들의 적정 PER이 30.08 전 아니라고 보고 한 22 정도라고 보고요. 현재 이 공모가도 2020년도 이 당기 순이익을 어느 정도 뻥튀기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현재 이 공모가 기준 PER도 저는 21.99보다 훨씬 높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모가가 조금은 높게 잡혔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약 434만 주 정도로 전체 물량의 19.9%고 이 물량들이 전체가 다 유통이 된다면 약 143억 정도가 되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나옴에 따라 이 143억보다 낮은 금액이 상장일날 유통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말인즉 143억 보다 굉장히 낮으면은 변동성이 옛날에는 좋다 나쁘다로 얘기를 드렸지만 총 금액이 낮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라갈 때는 주포들이 마음먹고 쉽게 올릴 수 있고 떨어질 때는 투매 세력이 나오면은 굉장히 빠르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상장일날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기관들의 경쟁률이 1515대 1로 제가 기준 삼는 1400대 1보다는 양호하게 나왔고요.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도 나름 괜찮은 수준인 12.22% 정도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모가 수요 예측을 보시면은 밴드 상단을 초과했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조금 특이한 점은 이 정도로 만약에 긍정적으로 보면은 의무 보유 확약이 보통 3개월 그리고 6개월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데 3개월 이상 가지고 가겠다라고 판단하는 기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기관들도 주가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본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ADN 코리아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국내에 약 45개 정도의 CRO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름 준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2020년도 나름 경영 안정화를 통해서 영업이익률을 정상화시킨 점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해외 진출 등을 통해서 매출 성장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상승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2020년도 기준으로 잡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이전의 실적을 기준을 잡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의 수준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유사 기업들 대비해 가지고 양호한 현금 흐름과 부채 비율 이런 점에서도 약간 안정적인 경영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CRO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기업들이 접근하는 진입 장벽이 매우 낮기 때문에 경쟁사들의 유입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 부분은 ADN 코리아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변수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CRO 전체 시장이 최근에 6개년 정도 성장했는 퍼센트가 약 7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70% 이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ADN 코리아는 약 4% 정도밖에 실제로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CRO 전체 시장이 성장하는데 보통 CRO 기업들 중에 큰 기업들이 이런 시장 성장을 많이 주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중소형 CRO 기업들은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금 평가가 있거든요. 근데 ADN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런 큰 기업 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소형 사이즈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해외 진출이 성공적으로 되고 한다면은 그래도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성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임상시험 6개년 이상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거기에 대한 매출 비중을 임의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거기에 따라 각 2018년, 19년, 20년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자기가 편리하게 조정을 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ADM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업 정보라든지 다트, 기업 설명회 같은 걸 봤을 때 똑같은 정보인데 자기들이 편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꼭 다른 단점들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현재 공개된 정보들의 신빙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투랑 ADM 코리아가 공모가를 많이 뻥튀기를 했으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하기에 굉장히 망설여지는 종목입니다. 공모가 산정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이 부족하지만 주주 구성이나 다른 내용들을 봤을 때 청약은 일단 저는 들어갈 예정이고요. 비례까지도 일단은 한 주당 금액이 작기 때문에 비례 청약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적당한 수익을 내는 게 목표고요. 경우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맞는 손해 금액을 제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손해 금액을 잡으시고 내가 몇 주 정도를 받으면은 얘가 최악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 금액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하고 그 주식수를 미리 결정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식수에 맞춰 가지고 경쟁률에 맞춰서 계산을 해 보시고 상장일 2일차 때 그 금액에 맞게끔 청약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상 ADM 코리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뭐 이래저래 따져봤을 때 분명히 좋아 보이는 정보들도 많지만 그리고 그 정보들을 100% 신뢰할 수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IPO 시장이 많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이건 계속 고민을 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꼭 세우시고 대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